일요일아 일요. 예, 54회입니다. 어유 포도 은근히 했네요. 네, 이번 포는 그냥 끊김없이 해가지고 그냥 할 때까지 해보다가 좀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월화수 3일 내내. 아니 존댓말을 쓰세요 왜 갑자기? 오늘 저녁에도 지금 신중호 팀장이랑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드는 왜 그 말 꺼내가지고 축 처지게. 자료는 아주. 네. 하여튼 자료 예쁘게 오늘 나왔어요. 월요일날 4월 23일날 23일이죠. 화요일이네 화요일. 네, 화요일입니다. 네. 그 여성에게 투자하세요라는 또 우리 염도창 연구원이 과거에 마리화나 이후로 또 낙태죄 폐지를 건들면서 네. 어떻게 여성 관련 무엇을 사야 되는가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이쁘니까요. 자료 보시기 전에 표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중에 좀 한 두 분 정도가 이게 좀 중간중간 자꾸 좀 오디오가 물린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그거 너무 좀 신경 쓰지 말고 기존 방식이 좋다. 특히 한 분이 애널리스트와의 뭐 교류나 직감, 경험 등을 통해서 뭐 리포트에서는 알 수 없는 그 핵심 포인트를 뭐 적절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통해서 잘 짚어주셔서 지금 대화 형식이 오히려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좀 불편했대요. 예전에 초창기 시즌 1 때는. 근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좀 지금처럼 그냥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염동찬 연구원 있으니까 전략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겠지만 장이 좀 주춤하면 어떤 저희 종목들이 그 시기가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리온이 올해 와서 포 시작한 시기와 또 이리온 스튜디오로 또 확대해서 시작한 시기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종목들 말하면 잘 가고 그러니까 좋나 보다 하시겠지만 또 오늘부터 말해도 주가도 안 될 거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타고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그래도 주시장 들어오셔가지고 진절머리 내고 떠나시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시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우리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업데이트 하면서 또 업데이트 하다 보면 좋은 주식이 싸져 있을 때를 좀 알게 돼요. 업데이트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단순히 가격만 떨어졌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찾아가는 거고 또 이제 염동찬 연구원과는 이 자료는 뭐냐면은 또 새롭게 이제 변화하는 어떤 환경, 그 문화, 어떤 사회적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선정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얘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안 좋고 굉장히 피곤해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큰일 났네. 시작할 때부터. 하시죠. 네, 뭐 이 자료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4월 11일에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죄가 아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성 인권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성격차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반증하는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랑 여성의 자기의사 결정권이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태를 죄로 판단하는 거는 태아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준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좀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반영한 사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자료에서는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뭐 남성과 여성의 뭔가 이렇게 소득의 수준의 차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 이거를 1장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2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고요.
3장에서는 낙태죄와 관련돼서 그 관련 산업이 뭐가 있는지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종목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3장이 제일 좋은 아이디어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장은 제가 또 전에 그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여성 관련 뭐 인덱스라든지 펀드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 소개시키는 드리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1장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그 그래프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그 2장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맥킨지에서 뭐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게 뭐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입사원, 과장, 뭐 부장 이렇게 해서 최고 임원급까지 그러니까 뭐 CEO, CF처럼 앞에 C로 시작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남녀의 비율, 그 다음에 백인과 비백인의 비율 이렇게 해보면은 여성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다시피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50대 50에 가깝습니다. 52대 48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비율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최고 임원급 정도까지 가면은 22%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 인원의 4분의 1 정도가 남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를 백인, 비백인,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게 이렇게 백인이냐 백인이 아니냐 이런 인종차별처럼 백인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여성의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백인 남성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요. 나머지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특히 유색인종인 여성의 비중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만큼 좀 여성에 대해서는 좀 성격차가 좀 나고 이 성격차 차이 나는 거는 인종차별만큼이나 인종에 대한 차이만큼이나 좀 심각한 이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럼 이 맥킨지에서 조사한 네네. 데이터가 네. 이게 단지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여성 말고 여자 임원이 안 되는 또 다른 뭐 이유를 또 분석한 게 있는 건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육아휴직 혹은 육아휴직. 뭐 출산으로 인해서 좀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일 수 있고 이게 좀 애매한 이슈이기는 하죠. 남성과 여성의 능력으로 본다면은 저는 사실 뭐 남성의 능력이나 여성의 능력이나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그 경력 단절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그림 3장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여성에서 그러니까 실업자, 구직자 뭐 이렇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다 합친 거 비율은 한 53%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다만 남자 대비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역시도 좀 여전히 레벨로 보면은 좀 낮습니다. 좀 70%가 안 돼요. 한 올라온 게 한 65%.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개선된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자료에는 나눴는데 뭐 그래프로 따로 정리하진 않았는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뭐 이렇게 남자의 비중, 여성 노동자의 비중 이런 거라든지 뭐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런 거 해보면은 전체 임금에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면은 남성의 임금 비중이랑 여성의 임금 비중이랑 한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근속연수도 상대적으로 좀 길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그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이슈도 있고 실제 이렇게 인원 차이도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연결돼 있는 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끊고서 가서 세수하고 왔습니다. 이 컨디션이 오늘 최악이어서 이제 완전히 원기 회복했어요. 제가 네. 염소형 원장 앞에서 막 뭘 얘기했는데 귀에서 외면거리가 안 들리고 졸고 있어요.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근데 제가 또 하여튼 앞에 시작할게요. 내용은 그리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네네. 진도 뭐 나갑시다. 사실 예. 뭐 이거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다들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그 데이터 시킨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들은 2장부터 있어요. 네. 좀 장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성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경제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감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맥킨지 데이터기는 한데 뭐 이렇게 여성이랑 남성의 격차가 이렇게 감소해서 여성이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가 한 11조 달러 정도 늘어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뭐 아시아면 아시아, 뭐 그 아프리카 지역이면 아프리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그 감소하는 가장 빠른 속도를 전 세계의 그 지역별로 적용했을 때 뭐 올라가는 속도를 하면은 2025년까지 11조 달러니까 정확하게는 11.8조 달러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성의 경제력이 늘어나면은 어떤 부분이 바뀔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소비예요.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4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전 세계 소비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정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면은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서는 여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 품목별로 보시면은 음식 같은 경우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93%를 여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 볼 때 남자분이 장 보는 경우랑 여자분이 장 보는 경우랑 어떤 게 더 중요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휴가 갈 때 어디 갈지 대부분 여자 의견으로 간다. 제가 결정하는데 그래요? 의사를 전혀 반영을 안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100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뭐 둘 다 이렇게 결정권 네. 한다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PC라든지 자동차 같은 IT 기 부분이나 자동차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좀 낮기는 해요. 그래도 뭐 여성의 관여 비중이 한 66% 정도 됩니다. 사실 가정에 있는 소비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여자분들의 역할이 큰 거는 맞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소비재 규모로 보면 자동차 한 대 결정하는 게 더 크지. 가서 식료품 사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그건 맞습니다. 그것 맞고 소비 전체적인 열배로 본다면 여자가 미치는 영향력 갑자기 잠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꼰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었던 여성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대부분 뭐 내구 소비재라든지 생필품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여성의 소비가 늘어난다면은 이 분야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 하버드 그 피메일 인더스트리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 음식료라든지 생필품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 하버드 네네네. 뭐지? 갑자기 난 그 모르겠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거기서는 결국은 여성에 의해서 한 그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본다고. 맞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원래 그 시장은 여성이 갖고 있던 시장 아닌가요? 뭐 전에는 시장 가서 물건 사니까 싸게 박리담회로 샀다면 지금은 마켓컬리 같은 데서 맞습니다. 주문해 먹고 그럴 비싸게 먹을 수도 뿐이지. 있죠. 그 결정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시장 자체가 커진다?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좀 의문을 가지는 게 약간 이 생필품 시장에서 여성분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좀 가사노동 시간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높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게 대부분이 뭐 좀 북유럽 같은데 되게 여성 인권 막 이렇게 높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여기도 뭐 네. 이렇게 가사노동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고 뭐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여성들의 이렇게 그 입김이라든지 그 격차가 감소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가사노동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필품 소비가 여성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다른 산업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여성향 피트니스 산업 이런 거는 되게 관심을 이건 상당히 말 되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그 미국의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캐나다 기업인데 상장되어 있는 건 뉴욕 거래소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 룰루레몬이라는 기업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룰루레몬이라는 데가 이 프리미엄 요가 브랜드입니다. 요가 전용 옷이에요. 센터장님 뭐 안 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기분이세요? 모르죠. 요가 그래요? 요가 유튜브 안 봐요. 나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거야. 아니 그거 남성 라인도 요새는 나와요. 이번에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요가 하셨어요? 요가를 하려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막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돌아와서 요가를 배워야지 했었는데 또 이러고 시간만 가고 졸고 앉아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가 그 브랜드 업체인데 커졌다고요? 네, 여기가 거의 뭐 CAGR로 한 24, 5%씩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주가랑 그 이익에 대한 차트를 그 6페이지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프에 넣어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실적은 거의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주가는 약간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좀 관심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본데 여기에 스포츠 의류가 나오는데 이게 써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좋대요. 어떻게 좋으냐면 이게 옷들이 이렇게 보면 좀 늘어나야 되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짱짱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그거를 잘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좋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이씨 흰색 런닝구가 왜 8만 원이야 이씨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이거? 팔아요. 여기 몰랐어. 그 국내에서 여기 엘모사에서 이렇게 유통한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올라간 데에서는 뭐 이렇게 뭐 미국의 뭐 신체 긍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내 몸을 뭐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게 퍼져가지고 그리고 좀 편한 옷 입는 걸 좀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할인을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줄여야 되니까 할인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이씨 뭐 운동복 약간 철 지났어도 좀 할인할 때 사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거의 이 시장에 지금 거의 뭐 장악을 한 건가요? 오, 그렇죠. 거의 다? 근데 경쟁자가 별로 없나요? 이게 맞아요. 그쪽에서는 좀 경쟁자가 없는 게 좀 7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다른데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드 좀 유명한 데가 뭐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비슷하거나 남자가 약간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룰루레몬은 압도적이에요. 3대 1이에요. 75% 가까이가 여성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여성의 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거, 소득이 늘어나면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타겟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룰루레몬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2달 전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가 원래 캐나다 기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EO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였는데 이제 패션의 메인스트림 영역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레깅스 그렇게 많이 입나? 라고 했는데 캐나다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대요. 한국은 레깅스 왜 못 입고 다니냐면 여의도에 가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운동화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쳐다들 보니까 여자분들 아. 다니시면 그리고 보통 PT 강사 같은 분들이 입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자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쳐다보고 나도 안 쳐다봤는데도 자꾸 노는 분위기가 되고 한국 문화가 아직은 하긴 좀 참. 그렇죠. 근데 레깅스가 이제 약간 그 밖에서 입고 다니는 옷처럼 돼가는 것 같더라고. 그걸로 외국 유럽 네. 미국을 보면 좀 북미 쪽에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편하다던데요. 저는 항상 반바지만 입고 해서 잘 모르는데 남성용 레깅스도 있어요. 아이고, 상상하면 안 되겠다. 발레 공연 보러 가시면 뭐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발레 공연 보다 보면 약간 민망해요. 이게 타이틀이라는 게 뭐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룰루레몬 같이 이런 분야도 이렇게 스포츠웨어, 피트니스 이쪽 분야는 굉장히 성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버드에서 나오는 보고서 거기에서 아직은 되게 작은데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이 금융 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금융 쪽에 대해서 여성들이 보통 좀 이렇게 남성 위주의 그 라이프 플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금 계획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분야가 이 금융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성을 타겟팅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한다면은 이쪽은 좀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아직은 되게 좋은 모델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금융 모델 쪽에서 이렇게 남성분들이랑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금융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청구서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출 어떻게 하고 보험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 그거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는 투자를 어느 정도 잘할 자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차이 나는 게 그 분야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진짜 잘하는 건지 굉장히 자신감만 넘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비교하면은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가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야는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투자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하면은 약간 이쪽과 관련된 이쪽을 타겟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좀 재밌는 모델들이 미국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한테 중국이 리테일에 파는 거죠. 미국 주식을 막 네. 이런 스타트업도 있고 의외로 금융 관련 스타트업들이 많더라고. 사실 1부, 2부는 우리가 어쩌면 여성 관련된 걸 좀 정리해 오신 거고 네. 주식 투자 관련된 게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낙태죄 폐지했을 때 산업에 대해서 제가 산업 뭐 어떤 응급 피임약은 어떨지 그리고 진짜 ETF는 어떤지 이거 잠시 쉬었다가 네. 이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